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남편TV 호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 시험 중에서 필기시험에 대해서 어느 날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운전면허를 좀 따고 싶다고. 근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차를 무서워하고 이제 큰 트럭이 제 차에 근처에 오기만 해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도저히 운전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친구가 좀 저쪽에 옆 동네 쪽에서 좀 꽤 돈이 많으신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생일 선물로 정말 진짜 이게 야 저희 같아도 상상을 못할 일인데 벤츠 작은 거 사준 거예요. 소형 벤츠를 스포츠카 비슷한 거 거의 뭐 한 7, 8천 이상 되는 거 사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에 올리니까 그 나라 이제 그 주위의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제 부러워서 이제 이 화살들이 이제 다 각자 남편한테로 다 쏠린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화살 중에 하나를 맞은 거죠. 저희 아내도 이제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진짜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려면 운전면허를 따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필기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제 차를 타기만 하면 옆자리에 앉아서 자는 게 일이었거든요. 자거나 핸드폰 보는 게 일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 도로 상황이 어떻다든가 뭐 이정표가 어떻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일절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에요. 그건 내 일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앞에 이제 이정표도 좀씩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저기는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여기는 뭐냐? 길이 뭐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경찰서에서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그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그 가르쳐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한 3, 4일 정도 배우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등록해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이제 책까지 샀더라고요. 뭐 자동차 뭐 필기시험 뭐 일일 완성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으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와가지고 이제 또 뭐 거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전에 이제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그런 친구인데 희한하게 이제 그때는 되게 막 그 지긋하게 앉아가지고 뭐 공부하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희한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몇 날 며칠 이제 시험을 이제 본다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대신 다 접수를 해줬나 봐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저희 아내가 그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뭐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진짜 까막눈, 일자 무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다가 딱 쓰면은 이렇게 섰다가 이제 출발할 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좌회전 신호가 이제 뭐 대부분 두 종류인데 앞에 동그란 빨간 신호가 있고 그다음 화살표로 좌회전이 있고 파란 신호랑 좌회전 신호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도통 구분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턴이 뭔지, 언제 유턴하는 건지 그런 개념조차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자 용어로 사자성어로 우이독경이라고 그 진짜 소기의 경읽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였어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운전면허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객관식은 5문제, 그러니까 1번부터 번호가 5번까지 5개 번호가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를 찍는 거고, 그런데 그 한 문제에 대해서 그 5개까지 그 예시문조차 읽는 것도 버거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영어, 뭐 베트남어, 뭐 러시아 이런 거는 자기네들 모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친구들은 언어에 대해서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필리핀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시험 보면 되는 거고,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를 보면 되고, 러시아 친구들은 러시아 언어 보면 되는 거고. 저 와이프도 이제 러시아만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은 러시아 친구들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어를 시험 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보면은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와서 필기시험 쳐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그 차를 몰고 가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운전 경력이 보통 20년, 30년씩 됐었는데 그 60점을 따지 못해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부주기수였거든요.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 와이프가 자기네 모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또한 교통 그 안전 표지판이나 교통 용어에 대해서 아예 일제무식인데 이게 되겠냐. 문제 하나 푸는 것도 진짜 허송세월인데 그 많은 문제 50문제인가? 그러 같은데 50문제도 100점 만점에서 뭐 이렇게 좀 적은데 60점 이상을 맞는다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겠다니까 가르쳐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회전, 우회전 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설명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 알아서 하라고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그러고 포기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하겠대요. 근데 자기 혼자 해서 될 일이냐고요. 좀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용어를 모르니까 이제 꽉 막혀가지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지금은 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마 750문제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50문제인가 이렇게 추려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0문제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이제 문제 읽고 답 맞추고 문제 읽고 답 맞추고 이것만 해라. 그것만 해도 시간이 버겁고 당신 이해도 못하시겠지만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렇게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문제지에다 펼쳐놓고 이제 문제 읽고 답에 체크하고 문제 읽고 답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워낙에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이게 알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건지 외우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저도 그냥 반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에휴, 알아서 하겠지. 왜냐면 제가 얘기해주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싸울 일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그냥 나왔었는데 이제 시험 날짜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이제 시험 치기 바로 전날까지 됐어요. 그때 전날 이제 와이프가 좀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이제 문제집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 엄두가 안 나니까 책도 두껍고 자기가 이제 핸드폰에 이제 핵심 요약 무슨 문제집이 있다나 어쩌고 그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외워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저는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쫄래쫄래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당일날이 아마 2시 정도가 시험이었는데 아침부터 이제 핸드폰만 이제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영어 자체도 그냥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진짜 야 이게 뭐 되겠나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니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시험으로 갔어요. 가더니 이제 좀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뭐가 돼가지고 자동차 영어 하나도 모르는 무슨 합격을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뭐 그런 거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봤는데 한 이제 100%라고 가정했을 때 한 자기가 3, 40%는 자기가 맞춘 것 같대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한 30%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맞출 재간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1시간 전에 핸드폰에서 이게 봤던 문제들이 나온 것 같대요. 확신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머리를 굴리면서 그때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답이 뭘까 해가지고 대충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자기가 몰랐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시험 보기 때문에 엔터를 딱 치면 요즘 뭐 이렇게 바로 이제 합격이나 불합격 여부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합격했다는데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대요. 합격으로 써있으니까 합격이니까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몇 점 맞았냐 했더니 64점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갔던 여자 경찰분들도 정말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거죠. 저희 아내가 합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같이 춤추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진짜 옛날 속담 중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정말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한 상황으로 하여간에 저희 아내가 필기시험 이중 보통에 진짜 합격을 했거든요. 정말 진짜 저는 지금도 누가 뭐 알려주지 않았나 하여튼 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뭐 하여튼 나중에 뭐 따긴 땄지만은 하여튼 간에 필기시험은 봤으니까 이제 합격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필기시험이 뭐 이렇게 누가 뭐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점수라는 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와이프가 이제 시험을 보고는 합격했다는 걸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쫙 한번 퍼뜨린 거였더니 막 이제 그 전까지 운전면허에 신경도 안 썼던 친구들이 막 갑자기 그 다음날 막 우르르 서점에 몰려와서 막 운전면허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운전면허 시험지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또 막 열심히 또 공부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간절함이 좀 부족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지금 합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얼토당토하게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을 어떻게 하게 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기시험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